자,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이고요. 예,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입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 교재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그 1장이고요.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부터 또 이제 또 개념부터 또 익히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보셨기 때문에 문법적인 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왜? 이미 이제 언어를 몇 개를 거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랭귀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면요, 개념 같은 개념 뭐 비슷한 개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표기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표기법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표기법이 또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특징이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떤 용도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지, 또 이제 제가 삼총사라고 말씀드렸는데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삼총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얘네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제대로 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각각 역할이 있어요.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HTML은 어떤 웹 페이지가 있으면 웹 페이지의 내용과 구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CSS, 스타시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배치, 뭐 이런 거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이제 없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예요. 뭔가 실행되고 기능을 만들어서 없는 기능을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 없는 버튼을 태그 사용해서 폼 태그에서 기능 없는 버튼 만들 수 있죠. 기능 없는 버튼을 만들어서 내가 그 기능 없는 버튼에다가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을 만든 다음에 그 버튼 눌렀을 때 특정 기능이 동작되도록, 예.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거의 이제 안정화된 상태고요. 예. 초기에는 막 버전이 막 지속적으로 막 바뀌고 막 그런 것들 있었는데, 지금은 좀 표준화 쪽으로 오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이걸 배우시면은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사실 뭐 따로 공부 안 하셔도 그 기본 베이스 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그 전체 그 목록인데요. 목차인데 1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개요,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만 쓰면 실행이 되고요. 우리 앞에서 어, 이제 HTML이나 CSS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VS 코드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서 그건 이제 툴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런 툴이 없으면 윈도우에 보면 메모장 있습니다. 메모장.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메모장만 있으면, 텍스트 에디터만 있으면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에디터든 예, 글자 입력을 하고 텍스트로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예,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은 어디서 하느냐? 브라우저에서 저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어드리면은 이 브라우저 안에 HTML, 다음에 CSS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 이런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엔진들이 브라우저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방식이 아니죠. 컴파일 방식이 아니고 컴파일 언어가 아닙니다, 그죠? 인터프리터 방식이죠. 소스 코드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버깅 할 때도 그냥 소스 코드 바꿔서 그 저장한 다음에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형태고요. 자바스크립트도 HTML이나 CSS처럼 텍스트 에디터로 텍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요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형태입니다. 그런 언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 자료와 변수라고 했는데, 자료 나오면 데이터 타입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느냐. 그리고 이제 변수 개념 아시죠? 변수 나오면 뭐가 따 나옵니까? 배열 나오죠, 배열.
예, 우리 이제 앞에서 다른 언어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이런 타입이라든지 변수 배열을 쓰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서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정적 바인딩 기법을 쓰는 게 C 언어나 그 자바인데, C 언어나 자바는요 변수를 쓰려 그러면 그 변수의 타입을요 미리 결정해 줘야 돼요. 그죠? 변수 선언할 때 이 변수는 어떤 타입으로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미리 정해준 타입하고 데이터하고 일치가 안 되면, 타입이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버리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방식입니다. 얘는 그냥 변수 이름만 주고요. 야, 너 변수, 너 앞으로 너 이런 변수 쓸 거야. 한 이름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문자를 넣으면 문자 변수가 되는 거고, 숫자 넣으면 숫자 변수가 되는 거고. 네. 자,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변수 이런 개념을.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C나 자바에 비해서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파이썬하고 비슷해요. 파이썬도 이 방식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시면 파이썬 했을 때 파이썬의 변수 쓰는 방식은 자바스크립트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거는 딱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반복문.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어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명령의 어떤 흐름을, 실행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제어하는 거다고 하는 게 어떤 실행 흐름을, 명령 실행 흐름을 바꿔주는 거를 이제 제어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제어문에는 조건문이 있고요. 반복문이 있습니다. 크게.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바 언어 만들 때 벤치마킹 하는 언어가 C 언어죠. 그래서 기본 문법에 보시면 표기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만들 때도요, 벤치마킹 한 게 C 언어하고 자바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본 문법에 나오는 그 표기법 있죠, 기호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것도 그러면 문법적으로 형식 한번 보고요, 실행 한번 해보고 똑같네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개념, 실제 웹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웹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더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 개념, 예. 뭐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주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기능들, 그 다음에 코드가 중복이 된다 계속,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함수를 뽑아내 가지고요 작성한 다음에 필요할 때만 호출해서, 소스 코드는 한 번만 작성하고 한 번만 작성하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는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도요 객체 개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는 태어날 때부터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C 언어. C 언어가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C 언어는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C++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처음에 이제 나올 때부터 완벽한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이제 버전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자바 문법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똑같진 않습니다. 자바 언어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클래스라는 그런 이제 파일도 이제 만들고요. 그런 이제 클래스가 또 생성이 되죠.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쓰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 언어가 있는데, 그 자바 언어 그 표기법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이제 실제 이게 언어 자체가 웹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 나올 때부터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자바하고.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들은 쉬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다루는구나. 예. 자,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왜 하냐면 이 문서 객체 모델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HTML 태그 있죠, 다음에 CSS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객체로 접근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과정에서는 HTML 태그를 객체로 바라보는 그런 뭐 교육은 안 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이게 하면서 HTML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가 있구나. 엘리먼트라는 게 그 객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로 가져오는 거예요. HTML 그 요소 있죠? 그거를 하나의 이제 객체로 참조값을 가져와서 객체 다루듯이 다룹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면 HTML 하고요, CSS 있죠, 스타일 쪽을 막 조작을 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HTML, CSS를 막 조작할 수 있어요. 변형할 수 있고 조작할 수, 넣고 빼고 뭐 이런 게 동적으로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소스상에 작성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소스상에는 작성되어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메모리상으로 딱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건드립니다. 소스 자체를 막 이렇게 변형해서 없는 거를 막 추가도 하고요, 있는 거는 막 삭제도 하고요. 소스 파일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실행되는 그런 상태에서 다 이제 이런 객체로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거든요. 얘네들을 컨트롤을 해요. 그런 용도로 자바스크립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뒷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 예외 처리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 예외 이제 처리 구문이 있으면 강제 종료되더라도 어떤 예외 상황에 의해서 종료되더라도 그냥 바로 정지되는 게 아니라 예외 상황이 있을 때 예외 처리 구문을 실행해서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 처리.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이 클래스라는 또 이게 나오죠. 클래스라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 그 개념을 이제 쓰려고 이제 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자바에서 우리가 클래스 다뤄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자바에서 클래스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자 그런 건 이제 표기법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요 10장은 부록이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하면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jQuery라는 거 제가 안내를 좀 드렸죠. jQuery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코드를 짜면 예를 들어서 뭐 3달 정도 걸린다. 근데 뭐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요, 이미 우리가 김밥 말 때요, 처음부터 시장 잠보고 와가지고, 그죠? 상인한테 가가지고 막 무 한 단 주세요, 뭐 전구체 한 단 주세요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장부터 봐가지고요, 집에 오면 그것도 딱 재료 다 넣으면 되죠.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그죠? 다 넣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도 이제 프라이팬에 또 뭐 덮은 거 덮고 양념한 거 양념하고 막 해야 되죠. 속 준비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 장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 회사에서 이걸 처음부터 만들으니까 이미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굳이 처음에는 한 3개월 걸렸더라도 그 다음 만들 때는 뭐 3일만 하면 되던데, 그럼 그렇게 하자. 처음부터 다 걔들 이렇게 만드는 방식 하지 말고 잘 처음 만들 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 놓고 그 라이브러리 가지고 땡겨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기능을 만든다.
그러면 회원 가입하는데 처음부터 다 코드 작성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자, 회원 가입 기능 필드가 항목이 뭐 필요한지 탁탁탁 넣어주고요. 예, 요거 가입 처리되도록 해. 그냥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으면 나는 회원 가입 함수만 불러가지고 회원 가입 함수에다가 뭐 홍길동이 뭐 나이가 얼마고 전력치 얼마고 이렇게 딱 넘겨주면 회원 가입 돼버리는 거야. 그 내부적으로 블랙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 관심 있으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냥 함수만 불러서 뭐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탁 던져주면 알아서 뭐 딱 전형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걸 계속 처음부터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 쪽에 잘 만들어 놨는데, 야, 우리 회사 안에서만 이게 쓰는 거는 조금 낭비다. 우리 공돌에서 만들었으니까 오픈하자. 그래서 jQuery 같은 것도 오픈한 거예요, 오픈소스로. 예, 우리만 쓰는 거는 조금 낭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저 자바스크립트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당연히 만들어 놨겠죠, 그죠?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그냥 회사에서 쓰다가 그냥 묵히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오픈을 딱 하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도 뭐 몇 개월 걸려가지고 만들어 봐야 막 오류 막 나오고요, 에러 막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만들어 봐야, 그죠? 초보자들은 그 막 오류 많이 냅니다. 예, 코드가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이제 땡겨 쓰면, 예, 아무래도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이런 기능들을 불러서 이제 쓰면요, 초보자지만 이 엄청난 이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제 나올 때 이 jQuery 말고 다른 것도 또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jQuery가 당시 많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알려졌었어요. 예. 지금도 그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 치면 jQuery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라이브러리 jQuery까지, 예, 그런 내용이 코드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잘 해놓으시면, 예, 나중에 이제 만약에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니까 서브 프로그램 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서브 프로그램도 이제 가능해요. 노드.js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애플리케이션처럼 돌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우리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쪽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툴이 이미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론트 쪽에 또, 예, 뭐 리액트라든지 앵귤러라든지 뷰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또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쪽 개발자들은 그쪽 라인으로 계속 공부를 해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프론트 쪽에.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제 뭐 프론트든 백엔드든, 예, 일단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내용은 그 브록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조금 사실은 이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브러리는 내가 필요하면 골라 쓰는 거죠. 필요하면 골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네, 뽑아 쓰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 프레임워크 개념은 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기둥하고 뭐 우리 집으로 따지면 기둥, 바닥, 틀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들, 왜 아파트 이렇게 분양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뭐 바닥부터 천정, 뭐 주방 싱크대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뭐 욕실 같은 거, 타일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제 붙이고, 그죠? 다음에 뭐 실제 이제 붙박이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내가 뭐 조금 더 이제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 뭐 할 수가 있고, 그죠? 내부에 뭐 또 그 주방 같은 것도 주방 그 모양이라든지 그 안쪽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뭐 알아서 그죠?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살을 붙이는 개념이고 어떤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던 교재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라이브러리 쪽 개념과 일단 프레임워크 개념을 조금씩 가지고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라이브러리 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뭐지 조금 그 새로 이렇게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진짜 좋은 대박 나는 기술이다. 뭔가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이긴 한데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있는데 실제 얘네들이 저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리액트는 무엇인가라고 앞에 딱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이 자기가 고유명사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리액트라고. 그러면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리액트는 뒤에 프레임워크이다 혹은 라이브러리다라고 딱 해놨어요. 그래도 부트스트랩이라고 CSS 로 만드는 문제 뭐 프레임워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자 전체 교재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장에 자 이제 지금 개요하고 개발 환경이 있는데 일단 이제 요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요 언어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런데 이게 100% 많지는 않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웹 브라우저 밖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이제 웹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예.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쓰는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거든요. 여러분들 쓰는 이 브라우저는 서버가 아닙니다.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서버는 서비스하는 쪽이에요. 우리 저 식당에 가면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서빙. 손님 오면 서빙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여러분들 저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보면 검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 데서는 검색 기능을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죠? 예, 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 쪽은 요청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웹 브라우저는 웹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여기 이제 웹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왜? 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거든요.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제 실행되고 있으면 얘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죠? 웹 기반으로 이제 실행된다는 거죠. 자 초기 웹은 변하지 않는 정적 글자로 이루어진 커다란 책. 초기에는 이 웹을 만들 때요. 여러분들 HTML 문서 만들어 보셨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HTML 문서를 만들어요. 쭉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연구소다.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행사 일정 같은 거 HTML로 작성합니다. 표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일정 같은 것도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주소만 알면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빛의 속도로, 그죠? 그 용도로 쓴 거예요. 근데 왜 정적이라고 했냐면 HTML 그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정적 페이지죠. 처음에는 이제 나올 때 정적 페이지만 서비스를 했었어요. 왜? 기술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예, 초창기 처음에 나올 때는 처음부터 동적 기술이 제공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쓰다가 자바스크립트가 처음부터 얘가 추가가 됐느냐?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넷스케이프라고 지금은 없었어요. 넷스케이프사라고 해서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도록 집어넣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처음에 이제 그 데이터 통신이라고 해서 전화선으로 모뎀 연결해가지고 삐리리리 해가지고 그 연결하고 그죠? 전화 요금 많이 나오고 그런 통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깔리고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점점 이제 뭐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이게 인터넷이 너무 비싸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는 지금 복귀가 안 되는데 그죠? 요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인터넷망도 이제 속도가 점점 빠른 것도 막 이제 제공이 되고 또 웹 쪽에도 처음에는 단순히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냥 게재하면 봐라 이런 식으로만 됐었는데 지금 어때요? 남자 손님이 접근하면 남자 고객이 쇼핑몰 접근하면 뭐 띄워줘요? 남자가 좋아하는 거 있죠. 뭐 게임기하고 차량용품 이런 거 막 띄워주고요. 여자가 딱 접근하면 뭐예요? 뭐 향수,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또 이제 뭐 그런 것들 의류 같은 거 이런 거 딱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고객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고객에 따라서 실행될 때 다른 실행을 해서 화면에 딱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정적 페이지의 완전 반대죠.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완벽한 동적은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은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특징입니다. 이거 배우시는 이 자바스크립트 있잖아요. 얘는 지금 요것도 이거 교재에서 이거 그대로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브라우저 안에서만 원래는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됐다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쓰잖아요. 요 상황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DB 연결 안 됩니다. 그런데 Node.js라고 그 환경에서는 DB 연결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인데 DB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감옥 탈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브라우저라는 그 틀을 빠져나가지고요. 이제 자유에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말 그대로 DB 연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HTML하고 CSS 쪽에 조금 변형을 줄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웹 문서의 내용을 동쪽으로 바꾸거나 사용자의 마우스 클릭과 같은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자, 자바스크립트 쪽 이제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현재는요, 이게 브라우저 안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밖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애플리케이션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서버 쪽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기존 웹 개발에서는 두 가지 이상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웹 클라이언트와 여기 이제 웹 클라이언트 쪽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고, 자,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뭐 C샵이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루비,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버 쪽에 원래 제일 유명했던 게요. 이제 ASP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문법이 똑같아요. 그 문법을 웹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웹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이제 PHP라고 또 있었어요. PHP. 그 다음에 JSP, 자바 서버 페이지. 요 세 가지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일 그래도 뭐 좀 이것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도 JSP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된다. 예.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프론트 쪽에 이런 이제 기술들 하고요. 이제 서버 쪽 기술들도 계속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썼다. 클라이언트 쪽에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드 JS라고 하는 요 이때 이제 확장자가 지금 JS인데, 이게 파일이 아닌데 이름입니다. 이름을 node.js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예. 그래서 노드 JS라고 하는 게 2009년에 등장을 했는데, 2009년에 등장했다고 해서 이게 2009년부터 해서 바로 그냥 사람들이 다 쓰기 시작했냐? 그건 아니죠. 예. 물 건너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드 JS가 한국에 이렇게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이게 이제 대세더라, 많이 쓰더라 해가지고 뭐 서점 같은 데서 책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지는 거거든요. 몇 년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노드 JS가 이런 이제 그 환경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예. 이게 등장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웹 브라우저 안에서 진행됐었잖아요. 웹 브라우저 안에서 진행된 이제 웹 클라이언트, 웹 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 요거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원래 ASP나 PHP나 JSP가 하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js하고 연동해서 노드.js를 이제 서버 쪽에 설치해 가지고요,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서버 이제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는 언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죠.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브라우저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탈출을 시켜준 게 노드.js입니다. 노드.js를 딱 설치를 하면요, 얘는 브라우저 없어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js의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데,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꼭 필요한 간단한 모듈만, 자 여기서 이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간단한 모듈만 제공하므로 데이터 처리와 예외 처리 등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서버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이 10분의 1로 이제 줄어든다. 10분의 1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이트 잠시 노드.js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이 노드.js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론트 엔드 쪽에 개발하는 그런 쪽에 보면 노드.js를 엄청 씁니다. node.js 이렇게 이제 사이트 한번 더 가볼게요. 그래서 node.js.org라고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고요. 사이트 접속을 해서 이제 공식 사이트 한번 구경 한번 해보면, 위에 보시면 node.js.org 한국어 제공하네요. KO라고 지금 언어 코드가 뜨죠. 한국어. 접속이 다시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제 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노드.js 페이지고요. 여기 KO라고 지금 요거는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렇게 띄워주죠. 기본적으로 딱 접속했을 때. 제가 이게 구글 이제 이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번역기 가지고 이렇게 돌린 게 아니고, 기본 요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학습 속에 다운로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드.js에 대한 모든 기술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거 하실 때 공식 사이트만 알고 계시면 그 안에 사실은 자료는 다 있어요. 단 자료가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봐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 소개 있는데 소개 쪽을 한번 볼까요? 예, 노드.js를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자, 노드.js는 비동기 이벤트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다. 실행 환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 소개 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 노드.js 이름만 알면요,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드.js에 대한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노드.js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노드.js 시간이 아니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보는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설명이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리액트 네이티브. 예. 그래서 요 페이스북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이용을 하면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모든 운영체에서 빠르게 작동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스마트폰 앱, 예. 스마트폰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도 또 있어요. 얘를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휴대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타 몇 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놓으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 활용할 때가,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자바나 보통 이제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폰에 여러분들 앱을 만들 때는 자바를 이용하나 코틀린을 이용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클립스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자바, 코틀린 이런 이제 언어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요 언어로 그래서 나 자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셔가지고요 안에 자바 코드로 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이제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아이폰은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하는데 얘네들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개발할 때는 이 언어로 개발해야 되고 아이폰으로 개발할 때는 스위프트. 그럼 나는 개발자요. 자, 앱을 개발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둘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공부할 게 많죠. 안드로이드 거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 코틀린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이제 아이폰 또 개발 원래 오브젝트 C를 씁니다. 아이폰에서는 오브젝트 C라고 또 있어요. 그걸 또 해가지고 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또 개발 또 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요. 내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돌아가고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가능하다. 노스 웹킷 JS라고 하는 NW JS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쓰는 윈도우에서 쓰는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들도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개발 가능하다. 이런 거 사용해서 NWJS 같은 거 이용해서 GitHub에서 자바스크립트 개발 전용 텍스트 에디터인 아톰이라고 한테 또 많이 또 지금 있어요. 아톰 사이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자바스크립트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일렉트론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아 그렇구나.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예, 요 환경이죠. 일렉트론이라는 요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으로 예,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코드 많이 들어보셨죠? 디스코드. 모르시는 분들은 음악 디스코 음악 틀어주는 건가 이렇게 또 그죠?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게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죠? 게임할 때 이렇게 디스코드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게임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 나누고 하잖아요. 그죠? 채팅하고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깃허브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뭐 몽고DB, 뭐 데이터 관리 도구 컴파스,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답니다. 몰랐는데 그죠? 그럼 나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잘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여기 이제 몽고DB라고 하는데 NoSQ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이런 빅데이터 쪽에 이제 쓸 수 있는 DB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다.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죠?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 웹 개발할 때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웹 디자이너도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럼 웹 디자이너도 개발하고 싶으면 자바스크립트 해보니까 처음에는 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못할 줄 알고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자도 하는 거 보니까 뭐 코드 계속 보니까 이해되던데요. 그리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지던데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깨달은 거야. 처음에는 내가 두려워가지고 개발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잘하고 개발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둘 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보통 이제 등록을 하죠. 그래서 90년도 중반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곳에 이제 사용이 되면서 유럽 컴퓨터 제조 협회라고 ECMA라고 요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ECMA라는 이름으로 표준을 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안 쓰느냐? 왜냐면 이건 이제 왜 상표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간판 같은 거 뉴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백종원 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그죠? 상표권. 그 상표권이나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요 다른 쪽에서 못 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ECMS 스크립트라고 한 겁니다. 근데 ECMS 스크립트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배우는 거 있죠, 그죠? 표준에 등록할 때는 이름을 ECMS 스크립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자바스크립트 많은 곳에서 이제 사용되면서 이렇게 이제 ECMS 스크립트 이게 버전이죠. 표준 이제 버전 1, 2, 3, 4에서 계속 이제 돼서 이제 이게 최신은 아닙니다, 그죠? 2020 지금 이제 5년도니까 이제 여기 이제 ECMS 스크립트 202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최신 버전 보려면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ECMA 스크립트라고 버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예전보다 이제 쓰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의 쓰임이 초창기에는 그냥 HTML 문서 만드는 용도로 그냥 HTML 페이지 만들 때
기능을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이제 기본 이제 동작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용도로 이제 그렇게 사용됐을 때는 뭐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쓰임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개념도 조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모바일 그 디바이스에 앱 만들 때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앱이라는 용어도 사실 이제 이게 앱이랑 애플리케이션 약자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앱이라고 했을 때 PC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지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한때 그냥 앱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짧게 앱.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걸 그냥 짧게 앱이라고 얘기하면 아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 모바일이라고 나오죠. 모바일 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데스크탑 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나온 지 사실은 스마트폰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처음에 이제 자바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 C라고 여기 있네요. 오브젝트 C 혹은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데 이게 오브젝티브 C는 아이폰에서 이제 앱 개발할 때는 언어고요. 자바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앱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에 딱 맞도록 이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폰 용도로 아이폰에서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이런 환경에서 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고요. 제조사가 추천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네이티브 앱, 휴대폰용 스마트폰 그 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으면 이제 모바일 웹 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 앱. 네이티브 앱은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나온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그 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많이 설치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 때 오브젝티브 C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언어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모바일 웹 앱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웹사이트 화면을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감싸기만 해서 보여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그에 보면 그 인터넷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웹만 브라우저만 있으면 앱이 실행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바일 웹 앱이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자 앞에 웹이 들어가 있습니다. 웹 앱. 웹 기반으로 이제 실행되는 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 하이브리드 앱은 뭐냐? 이 섞였다는 거죠. 반반. 이건 이제 스마트폰의 기능과 웹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층을 설치해서 웹사이트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웹의 기술과 앱의 기술, 네이티브 앱 기술. 그래서 실제 이제 네이티브 앱은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웹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부 제한된 약간의 뭐 그런 거 외에는 스마트폰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하드웨어의 어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시면 센서 많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뭐 모션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방향 같은 것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회전하고 이런 것도 다 감시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GPS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안에 센서들 많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그 다음에 빛 감지하는 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조명이 약해지고, 밝은 데서는 화면이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밝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명과 관련된 그런 센서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웹에서는 이제 웹 이쪽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중간에, 예, 이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 네이티브 앱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층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걸 또 이렇게 만들어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리액트 또 종류가 많거든요. 뒤에 많이 따로 붙습니다. 리액트 치시면.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리액트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은 그 용어 같은 거 치면 더 잘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엔진 또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핀터레스트, 디스코드, 스카이프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이제 동작이 되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액티브 네이티브, 자 저번에 제가 그 코파일럿을 사용했죠, 그죠? 코파일럿을 사용했었는데, 코파일럿 말고 제가 챗GPT 많이 썼으니까 아이고, 무슨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자, 여기 그러면은 요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보면은 한번 만들면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 동작하는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운영체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시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을 해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운영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운영체제 다르죠. 폰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iOS에서 안드로이드 앱 다운받아서 실행 안 되잖아요. 또 안드로이드 마찬가지로 iOS에서 돌아가는 앱 다운받아서 실행 안 되죠. 호환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얘 따로 만들려면 머리 아프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면은 한 방에 내가 프로그램 만들면 iOS에서 돌아가고 안드로이드 돌아가고 따로따로 이게 만들어줍니다. 모두 작동되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네이티브 앱 해가지고, 요거는 뭐 스위프트, 오브젝트 C, 안드로이드는 자바, 코트lin으로 각각 따로 개발을 했어야 됐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한 번에 두 플랫폼을 위한 앱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요 툴, 요 리액트 네이티브 툴을 이제 써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동작되는 앱도 만들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동작되는 앱을 한 방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한 번 만들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리액트 요 문법을 이제 지켜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그 코드를 iOS나 안드로이드 에 맞는 네이티브 UI 컴포넌트 형태를 변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변환하는 기법을 쓰는 거네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변환을 해가지고 iOS든 안드로이드든 이제 돌아가는 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에서 코드 재사용, 한번 작성한 코드는 iOS든 안드로이드든 앱 제작 가능하고,
속도가 빠르고 그죠? 웹 개발자도 그러니까 웹 공부할 때 이런 게 좋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개발자가 이제 많이 힘들었다면 그 전에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각광받는 게 그러니까 그 대세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 배워놓으면 그죠? 엄청 오래 먹잖아. 여기서도 오래 먹고 저기서도 오래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웹 개발자도 쉽게 모바일 예전에는 웹 개발자가 이 스마트폰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따로 아까 보셨죠 네이티브 앱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 자바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iOS 거 하려고 그러면 오브젝티브 C 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요 그걸로 또 공부해가지고 또 이제 그 개발하는 거 또 이제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만 알면 그죠? 리액트 네이티브 환경에서 바로 그냥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핫 리로딩이라고 해서 코드 수정 후 바로 이제 앱에서 결과 확인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성능이 아주 중요한 고성능 뭐 이런 게임 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플랫폼마다 미묘한 UI UX 차이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기능 그 카메라나 센서를 쓸 때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요 코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형태로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앱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시다가 혹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나도 이제 앱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거 쓰시면 되죠. 해서 체험한 거 한번 쭉 보시면서 예제 따라서 그죠? 예제 따라서 한번 쭉 이렇게 해보시면 되잖아요. 실행하는 방법 말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 만들고 이렇게 버튼 만들고 이렇게 기능 만드네 해서 한번 쭉 이렇게 해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이제 또 이제 챗GPT 도움을 좀 받으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됐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세 가지 뭐 이렇게 키워드로 핵심 정리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란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예? 노드.js 설치하면요 자바스크립트를 웹 브라우저 밖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죠. 백엔드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CMA란 유로 컴퓨터 제조협회에서 표준화한 자바스크립트 공식 명칭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름이 자바스크립트 이름을 이게 저작권 뭐 그런 상표권 그런 것 때문에 못 써가지고 이거 ECMA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ECMA 스크립트라는 게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 기존의 웹페이지보다 많은 기능을 구현한 근데 실제 이제 업무할 때 쓰는 CRUD 기능이 있죠. CRUD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 CRUD 기능을 실제 웹에서 다 동작이 되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 데이터 집어넣고 데이터 검색하고 데이터 수정하고 처리하고 그죠? 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이런 거 업무할 때 보통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고 뭐 처리가 되고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고 검색이 되고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웹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실제 어떤 기능이 많이 조금 들어가 있다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쪽에 가깝고 그죠? 기능보다는 컨텐츠 내용 보여주는 거 뭐 홍보하는 페이지 같다든지 그냥 내용을 보여주는 거 그건 이제 웹페이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개발 환경 한번 보면 개발 환경은 우리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많이 쓰죠. 이전에 브라킷이라고 있었어요. 브라킷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이제 경쟁이 조금 됐었는데 브라킷이라고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것도 아세요. 회사 여러분들 포토샵 아시죠? 그 포토샵 만든 거 지금 엄청난 공용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독점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이죠. 디자인 툴은 다 대부분 다 거기 거 쓰거든요. 독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이제 공용 기업에서 또 다른 회사 또 좋은 어떤 기술을 가져온 회사 있으면 인수합병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브라킷이라는 이런 이제 우리 VS 코드 많이 써봤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와서 자기 시험 웹 디자인 같은 거 자기 시험 칠 때 브라킷 그 에디터 가지고 시험도 치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 해서 얘가 이겼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 우리 써봐서 알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플러그인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프론트 쪽 개발자들도 많이 쓰고요. 예, 실제 이제 백엔드 쪽도 또 많이 씁니다. 같이 써요, 같이. 엄청나게 씁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이렇게 쓰실 때 저는 C 언어 할 줄 압니다. C# 할 줄 압니다. 자바 언어 할 줄 압니다. HTML 할 줄 압니다. CSS 할 줄 압니다. 그것만 쓰는 게 아니죠. 예. 데이터베이스도 뭐 오라클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여러분 써보신 거 있잖아요. 그죠? 오라클 SQL 디벨로퍼라는 거 있죠. 그거 툴 써봤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쓰거든요. 어떤 툴을 다룰 줄 아는지. 그 안에 이제 만약에 내가 C 언어를 개발할 때 C 개발할 때도 툴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데브 C++라고 하는 예, 그런 툴을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자바 하실 때는 이클립스 써보셨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사람 툴을 많이 써봤구나, 다양하게 다룰 줄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 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회사 가더라도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또 무료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 우리가 써봤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는요, 개발자 공부할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보통 주로 많이 씁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를. 예,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많이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개발자 도구는 여기 컨트롤 쉬프트 I라고 되어 있는데 F12번 누르고 똑같아요. F12번 누르면 개발자 도구 보셨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실행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개발자 도구를 F12번 키 딱 누르면,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콘솔 F12번 눌러서 그 창에 보시면 콘솔이라고 뜨는데 자바에 보시면 콘솔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콘솔 화면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콘솔에 점 로고 해가지고요, 로고를 찍어라 해서 콘솔상 개발자 도구 안에서 콘솔장 안에 이렇게 출력된 거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환경 설정, 뭐 코드 실행 나오는데 뭐 일단은 뭐 1단계에서 HTML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HTML 페이지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다 했었기 때문에, 그죠? HTML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행은 우리가 그 브라우저가 있으면요, 이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읽어드리면 돼요. 불러오게 해서.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테스트 HTML 탐색기에 떼어놓고요, 크롬 브라우저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S 코드 내에서는 라이브 서버라고 해서 예, 바로 실행할 수 있죠. 꼭 브라우저를 우리가 하나 일일이 실행시켜서 이렇게 볼 필요 없고 라이브 서버라는 걸 이제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해서 저장하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죠. 라이브 서버.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따로 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데 이미 HTML, CSS 할 때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는. 자,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그 스타일 시트 작성할 때 헤더 안에 스타일 태그 열고 스타일 태그 닫고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CSS 코드, 스타일 시트 코드를 작성하죠. 그런 것처럼 HTML 문서 안에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때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태그 열고 스크립트 태그 닫고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먼저 작성을 해놓고요, 요 스크립트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으셔야 브라우저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스타일시트 공부할 때요, 스타일시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 사용해서
스타일 속성과 값을 넣어가지고요. 태그 영역 안에만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넣어서 그 안에 스타일 시트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자라고 하죠. 선택자하고 중간 안에 스타일 블럭을 이제 쭉 작성을 해서 예, 그 해당 HTML 문서 안에 있는 HTML 그 바디 아래 그 태그 요소들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디자인을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CSS 코드를 재사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그 코드들을 예, 별도의 뭐뭐뭐.css라는 파일로 예, 저장을 해놓고요. 예, HTML 문서에서 링크 태그 사용해서 안 그러면 임포트라는 거 있었죠. 예, @골뱅이 해가지고 URL 이렇게 줘가지고 그 방법으로 외부에 만들어 놓은 그 CSS 코드만 들어가 있는 그 파일을 지정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불러온 내용을 그 링크 태그 그 위치에 삽입을 해줘요. 실행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예,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태그 시작 태그에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 그거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 핸들러를 쓰는 그 말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HTML 문서 내에서만 쓰겠다 해당.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태그 열고 닫고 예, 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태그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바디 태그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태그 있죠. 걔는 헤드 태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바디에서 못 씁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헤드 태그에도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넣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바디 태그 아래쪽에도 요 스크립트 태그를 삽입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 실행할 때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오류 코드가 뜰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오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뤄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 그 작성할 때 어떻게 오류를 발생시켰냐에 따라서 예, 오류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죠. 그거 이제 확인해서 디버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들여쓰기 기본적으로 보통 탭키 해서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디터 기본 설정이 대부분 빈칸 4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빈칸 4개를 해도 충분한데 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탭을 늘려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신 이제 저처럼 여러분들 이제 스크린에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할 때는 화면 이게 스크린 띄우는 거는 해상도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 들여쓰기를 4칸씩 하다 보면 좀 긴 줄이다 그러면 그 화면 밖으로 넘어가 버리죠. 예, 수평으로. 그래서 수평 스크롤바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들여쓰기를 뭐 2칸으로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중괄로 입력 방식을 쓰고 중괄로 입력 방식은 이제 블록 자바나 C나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서 블록 개념 썼죠.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범위 나타낼 때 그죠? 그 블록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뒤에 공배 이거는 뭐냐면 띄어쓰기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명령어가 있는데 또 다른 명령어를 띄어쓰지 않고요 딱 붙여서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해버리면 인식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밑에 뭐 마무리라고 해서요. 예, 앞에서 이제 다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서요. 뭐 여기에서 뭐 표현식이라고 그래서 뭐 값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코드 뭐 이게 이제 이거 있고 요거는 값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표현식이 하나 이상 이제 모이면 문장이 된다. 이런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문장이 모여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C 언어 한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 칩니다.
자바 같은 경우도 한 문장이 끝날 때는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 치죠. 자바스크립트도 예, 한 문장 끝날 때 마지막에 세미콜론 칩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라고 해서요. 뭐 표현식은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을 만드는 간단한 코드를 얘기하고, 문장은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여서 문장,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되고,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찍듯이 세미콜론을 넣어가지고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죠? 종결을 나타낸다. 세미콜론, 그죠? 한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문장들이 모여서 예, 줄바꿈으로 문장을 구분해서 코드를 작성한다 되는데,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가 명령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에서 이제 10별자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뭔가 이제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 이름 같은 거, 메소드 이름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선언해서 이제 정의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0별자 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이제 단어를 이제 10별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별자에는 아까 뭐 메소드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변수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열 이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변수명이나 함수명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리고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되죠. 10별자 규칙 명령 규칙입니다. 숫자로 시작 못 하고요. 특수 문자는 밑줄과 달러만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공백 문자 포함할 수 없습니다. 10별자 이명으로. 그다음에 이제 10별자를 만드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했어요. 자,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건 자바 문법 따라가는 거죠. 자바의 클래스 이름은 항상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와 인스턴스, 그 다음에 함수,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는 참조 변수 얘기하는 거죠. 자바에서 참조 변수라고 하죠. 함수, 메소드 이름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것도 자바 따라가죠. 자바에 보시면 메소드 이름이나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10별자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이건 뭐예요? 카멜 표기법, 캐멀 표기법을 하죠. 낙타 등 표기법. 그죠? 그래서 10별자의 종류에서 10별자 뒤에 괄호가 없으면은 변수 혹은 뭐 속성이라고 하고요. 10별자 뒤에 괄호가 있는 거는 함수나 메소드라고 하죠. 우리 자바 생각해 보시면 뭐뭐점 한 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서 메소드 중에 뭐 할까요? 뭐 랜덤이라고 했으면 랜덤 위에 소괄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메소드죠. 맥스 뭐 이렇게 쓰면 이제 그건 메소드잖아요, 그죠?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근데 뒤에 이제 괄호가 없다는 얘기는 변수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용어의 주석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주석은요, 자바와 같습니다. 자바에서 한 줄 주석은 슬래시죠. 여러 줄 주석은 어떻습니까? 슬래시 불펜 슬래시. C하고 자바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C하고 자바 한 줄 주석은 슬래시고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불펜 슬래시죠. C, 자바, 자바스크립트까지 똑같습니다. 주석 같다. 한 줄 주석, 여러 줄 주석 같다. 왜 이제 뭐 알아둘 얘기는 뭐 출력,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해서 출력 방법, 뭐 구글 크롬 주소창에 뭐 about blank를 이렇게 빈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개발자 환경 띄운 다음에 콘솔 탭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데, 이거는 뭐 시리즈 바트 한번 보실 거고요. 경고창 띄우기에서 alert이라는 함수를 써서 경고창 띄울 수 있고, 안 그러면 console.log 해가지고요, 콘솔창에 메시지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하는 방법. 자,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내 있는 거였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 내용 다 봤습니다.